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파워 컨설팅 소상공인닷컴 이창섭입니다. 자, 최근에 의뢰 반란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 대기업 본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을들의 울분이 극에 달했고, 또 이를 지켜보면서 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하나둘 손봐지고 있지요. 자, 오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죠.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재남 의원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이제 갑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을의 입장에서 제일 치열한 삶을 사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진보정의당에서 바로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발족했어요. 네. 우리 김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수의 우리 국민들 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 대기업이 그 지네발식 그 확장이라고 할 정도로 유통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골목 상권이나 또 우리 자영업자들,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거의 60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그 불공정 거래로부터 엄청난 피해, 그리고 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눈물들을 흘리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분들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을의 반란까지 지금 나오는데 그 반란이 너무나 아프게도 막 자살하시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결국 진보정의당은 정의의 편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그 낮은 곳에 사회 약자이자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노동의 중심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600만 이상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를 그래서 만들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국회에서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을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셔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입법 활동 과제를 한 10대 민생 입법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준비하고 발의한 것도 있고요. 또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법들 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우선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중소상인 기본법 제정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장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대기업의 그 문어발실 사업 확장을 좀 더 규제하고 또 그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그 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이른바 상생법이라고 하는데 상생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영역,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보다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남양유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께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남양유업처럼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그런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 제정도 지금 발의를 좀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또 전국에 그 600만 이상의 우리 상인들이 또 기본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가를 임대해서 그 장사들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상인들이 좀 자신들이 정말 보장된 공간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법 개정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우리 김재남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법안도 있다면서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5월 16일 날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법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 좀 더 그 우리 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른바 이제 상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자, 함께 살자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막 진출을 하고 확장해서 중소기업 영역을, 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뭐 요즘은 막 골목상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어떤 그 자신들의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 사업 영역인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의 권익을, 우리의 사업 영역을 침해한다 할 때
사업 조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청장에게.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에게 이거는 중소기업 영역으로 보호를 해달라. 대기업이 이것에 그 사업 확장, 새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해 와서 우리들의 권익과 그 여러 가지 침해가 생긴다 해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되는 이른바 사업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소기업도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 사업 조정 제도에 굉장히 크게 그 기대서 네. 자신들의 그 영역, 그 사업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 조정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네네. 영역인지? 뭐가 제일 미흡해서 네. 어느 쪽으로 개정할지 네. 좀 알려주셨으면 조금 소개를 좋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우선은 그 이제 대기업이 사업을 새로 어떤 사업 영역을 인수하거나 개시하거나 확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 대기업이 새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 중소 영역에 있던 중소상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간판도 제대로 걸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한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대기업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 조정 신청을 언제 하게 돼 있냐면 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90일 이전에 그 이후 90일까지 사업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소상인들은 90일이 지난 뒤에야 대기업이 사업을 자신들의 영역까지 확장해 온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암암리에 거죠.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살금살금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조정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 네. 그래서 충분히 중소기업, 중소상인들께서 충분히 대기업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또 사업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 짧은 기간을 좀 늘려야겠다 싶어서 현행 90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이제 180일로 늘리는 것을 좀 발의를 하나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네. 조정이 들어가면 사업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네. 야, 이거는 대기업이 들어올 영역이냐 아니냐. 중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 기간이 지금 한 1년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 1년을 기다리다 보면 네. 어떤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말아버리는 그 안에 망해먹죠. 그렇죠. 그 안에 망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신속 사업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행 1년이라고 하는 이제 심의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80일로 줄여서 좀 신속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신속하게 해야 될 영역이 또 뭐가 있냐면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조업 영역에도 한 85개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상인들의 서비스 영역에도 한 15개 영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네. 이를테면 뭐 최근에 문제됐던 뭐 제과, 빵, 떡, 그다음 우리 제조업 영역에서 뭐 자전거, 자동차 중고품, 수리업 이런 경우들은 우리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건 중소상인들의 영역이야라고 적합업종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또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이미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을 해둔 것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1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더 빨리 신속하게 해야 객관적으로 되죠.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심의 기간을 90일로 더 짧게 하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심의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이건 중소상인들에게 이양해라. 이건 대기업 영역이 아니고 중소상인의 영역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이양하도록 이제 어떤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심의 지금까지 하던 거였지만 그렇죠. 이제는 이양해라. 이양해라. 네네네. 근데 이제 이양의 그 결과에 대한 이양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권고를 받고 안 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다 이게 실효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행을 명령하도록 그래서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행 권고를 명령하도록 하는 이제 이행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좀 만들었고요. 현행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대기업의 그 이제 중소 영역, 중소 상인들의 영역을 그 이제 침해를 했을 때 현행 이제 그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물도록 벌칙이 주어져 있는데요. 네네. 벌칙 조항도 좀 저희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자. 징역 한 2년
이하의 징역도 강화하고 예. 벌금도 한 1억 이하로 해서 벌칙도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자 했던 상생법 그리고 그 상생법의 사업 조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발의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시기 위해서 중소기업 상인들도 많이 만나보셨겠죠? 그럼요. 이 정도면 오케이 하시나요? 그럼요.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담아야 저희가 법에 이게 사실상 살아있는 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민생 요구를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훨씬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지금 이미 이제 발의가 됐죠. 이른바 남양유업사태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 정식 명칭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되게 법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으시려고 그런 거죠? 담겨져 있죠, 지금 참. 그러니까 이제 남양유업 문제로 이제 대리점주들이 굉장히 불공정 관행에 그동안 시달려 왔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기존에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법이 있습니다. 뭐 가맹점 거래에 관한 공정화 법도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가맹점이라고 하면 이른바 편의점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독점 규제 및 또 공정거래법도 있고요. 근데 이게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 법망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도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 같은 그런 불공정 관행, 뭐 이른바 밀어내기, 그리고 강매죠, 강매. 그리고 또 강매에는 거의 유통기한이 임박해가지고 내일 모레면 폐기돼야 할 그런 물량들을 함께 밀어내기 관행들. 이런 이제 불공정 관행이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남양유업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겠다.